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30일 전격 사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대선 행보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29일날 국무회의가 있는데 이날은 국무회의 의결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30일 사퇴를 할 것이다. 자, 국무회의가 있는 날 사퇴는 불가능합니다. 국무회의를 하고 난 뒤에 사퇴를 해버리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내용들이 무효가 된다고 합니다. 그까지 법률 검토까지 다 마쳤다고 합니다. 자,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몫인 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거나 지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민주당의 이 헌재법 개정안을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되는데, 거부권을 행사하고 난 뒤에 바로 그 다음날 사퇴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복수의 언론 보도들 종합해 보면 우선 한덕수 대행은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는 출마 요구에 대한 목소리를 회피할 수만은 없다, 이런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최근에 주변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얘기한 것으로 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더 이상 출마 요구에 대한 목소리를 회피할 수만은 없다. 사실 처음부터 출마 의지를 갖고 있지만 이걸 굳이 표현할 이유가 없습니다. 표현해가지고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고 야당으로부터 거세게 공격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모호한 전략을 피웠던 걸로 보입니다. 자,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애초에 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뜻은 대선 불출마였는데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결국 다음 주 중에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는 바로 30날이다 라고 다른 언론도 또 보도를 했습니다. 자,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 출마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이 다음 달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4일까지. 자,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미국에서 시작된 한미 2+2 통상협상 이 진행 상황, 결과 등을 보고받고 정부의 대응 전략도 마련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오는 29일 날 정례 국무회의에서 대미 관세 협상과 그리고 산불 대책 등의 국내외 현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 대응 등을 당부한 뒤에 본격적으로 30날 사퇴하고 대선 행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30날이 유력하게 되고 있는 이유는 총리실에 따르면은 자, 헌재법 개정안에 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러면 자신이 주재한 국무회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9일에는 사임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공무원법 시행령과 판례에 따르면은 29일을 사임하면 당일 국무회의 의결 내용이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29일날 오후에 사임을 해도 29일 0시에 사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29일날 국무회의 오전 10시에 했다 그러면 29일에 0시에 사임한 걸로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도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내용에 대한 법적 검토를 다 마쳤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덕수 대행은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한덕수 대행과의 경선 기류가 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는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지금 비추고 있고, 안철수는 한 대행의 출마에 반대한다라고 하면서도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라고 하는 것은 이미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되어버렸다, 한덕수 출마는. 자, 그리고 본인도 지금 더 이상 이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이런 거니까 바로 출마를 할 것이다. 한덕수 대행의 출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쪽은 어딜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통화를 하면서 바로 첫 모두부터 그래서 대통령이 출마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게 미국의 굉장히 정보가 빠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덕수 대행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자, 트럼프 대통령도 은근히 부추기고 있는 거고, 지금 2+2 이 통상회의도 어떻게 보면은, 자, 미국에서 한덕수 대행에게 말하자면 이 선물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회의에서 지금 우리가 기존에 봤던 혜택 이런 거를 최대한의 보장을 받고 미국의
통상 이 관세 폭탄에서부터 빠져나오는, 자,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한덕수 대행이 성과를 보이면 민주당은 지금 발작적 정세를 보이는 게 협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음 정부를 미루라는 겁니다.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미 정부에게 우리 미국 대통령이 무슨 선물을 주겠습니까? 이재명이 반미 행보를 그동안 해왔다고 했는데, 그래서 자 지금 한덕수 대통령, 한덕수 체제가 되면 그래서 미국에서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그래서 그 카드가 굉장히 유효하다,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바로 대통령에 임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일화를 할 경우 한덕수가 대통령이 되든 또는 그 다른 단일화 카운터파트가 대통령이 되든 이 정부는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 왜? 지금 이 정부가 구여권에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이어갈 수 있는, 정책적으로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복귀 24일 날 복귀했습니다. 그 탄핵 이후에 그 출마설을 뒷받침하는 그런 행보를 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다음 한 대행은 외교, 안보, 경제 관련한 일정을 소화하면서 보폭을 넓혀왔고, 전날 어제는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추가 경정 예산안에 조속한 심의 의결을 당부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뭐 국회에서 그 국회의장이 좀 앉아봐라 라고 하고 난 뒤에 무슨 잔소리를 했지만 한덕수는 뭐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런 게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악재다는 거예요. 악재. 한덕수 대행에 계속해서 그 출마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니까 한덕수 대행이 나서가지고 국정을 계속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더군다나 미국의 관세 폭탄이 바로 한덕수에게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 22일에는 경기도 평택에 한미연합사를 방문했고, 예비역 병장임을 스스로가 군번까지 밝히면서 언급을 했고,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민감한 주제인 병력 의무를 마친 점을 본인 스스로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5일, 16일에는 호남과 영남의 자동차와 조선 공장을 잇따라 방문했고, 지난 1일에는 4대 그룹 총수들과 경제 안보 전략 TF 회의를 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일련의 이 행동을 보면 한덕수는 이미 마음속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기조를 읽었으니까 지금 홍준표도 그동안 한덕수와 관련해서 단일화 없다 했다가 어제 급하게 입장을 바꿔가지고 한덕수와도 단일화 하겠다. 자, 안철수도 단일화를 검토하겠다. 지금 사실상 국민의힘의 후보들은 전부 다 한덕수와 단일화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래서 단일화한 후보가 지금은 이재명에게 많이 져 있지만, 단일화한 후보하고 이재명 붙으면 그러면 크게 만회를 하고 이길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사법 리스크, 그 다음에 이재명에 관해서는 더 많은 범죄 의혹,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노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에 대한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게 되고, 자, 그래서 신실한, 그러면서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는 한덕수를 비롯해서 이 단일화된 후보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 이호근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